글씨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적은 뭐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예, 예. 뭐 어떻게 우선 유재석 씨 글씨를 네네네. 보면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쭉 길게 가는 게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예, 구본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글씨를 수집하고 글씨를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필적 학자라는 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필적학이라는 게 17세기 중반, 17세기 초에 이제 이태리에서 처음 시작이 되는데 글씨의 크기, 모양, 간격, 여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관찰을 해서 사람의 내면을 알아내는 거죠.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글씨를 보면은 예. 이분 성격이 어떻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뭐 하긴 하지만 이외에 다른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글씨를 보면 일단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뭐 외향성이 어떤지, 뭐 우울증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그 글씨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나중에 뭐 자살을 하든지 이런 경향이 있죠. 글씨가 점점 뭐 우상향, 이게 예, 예. 우하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볼 수 예, 있는. 여러 정신 상태도 알 수 있고 알코올 중독이 걸리거나 그래도 글씨가 변하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와. 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필적 분석은 필적 감정하고 또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이상의 글씨를 가지고 동일인의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서에 있는 서명이 이 사람께 맞는지, 딴 사람이 위조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고, 저는 복수가 아닌 한 개를 가지고도 하는데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를 찾는 걸 하죠. 그게 분석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필적학을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글씨 수집을 한 게 2000년부터고요. 몇 년 뒤부터 했으니까 한 1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꽤 하셨네요. 예, 제가 검사를 21년 했는데 강력부 검사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강력부 검사를 했는데 이제 강력부가 주로 하는 게 살인, 마약, 조직폭력 이 세 가지를 해요. 자필 진술서를 받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필 진술서를 받는데 정말 평소에 볼 수 없는 이상한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글씨가 범죄랑 관련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왜 다를까?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를 고민하다가 외국에 보니까 그거를 분석하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책들이. 그래서 그 책들을 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이게 잡이 두 개시네요. 필적학자와 변호사 투잡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직업이라 그러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필적학자로 수입이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예, 뭐 수입이 거의 없죠.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필적. 그거 근데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예, 그거 무료예요? 예, 다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뭔가 수익 창출이 돼야. 근데 수익은 이제 변호사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이드 잡인데 그냥 내가 예, 좋아서 하는 제가 일이라. 좋아서 하는 그렇죠. 강력 범죄자들의 글씨가 일반인들과 좀 다르다는 게 이게 좀 놀라운데요. 강력 범죄자들의 글씨는 어떤 또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영화 아메리칸 갱스터라고 네네. 개봉도 됐죠.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이게 프랭크 루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약 왕으로 불린 사람인데 로이 드메오라고 하는 로이드 메어요. 예, 이쪽에 유명한 마피아 사람인데요. 사업도 했으니까 사업할 때 발행한 책이죠. 김대두라고 하는 그러니까 75년도에 연쇄살인마. 17명을 죽였죠. 크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행의 간격이 좁아서 다른 걸 침범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주 좀 강한 힘이 느껴지죠. 이게 피랍이 강한 건데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뭐 글씨 형태나 크기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죠.
그래서 충동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큰 특징이고요. 아, 이게 이런 의문이 또 듭니다. 범죄자의 글씨를 보고 범죄자의 글씨라고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결론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 예. 그런 말을 그래요? 많이 듣죠. 근데 지난번에 무슨 뭐 프로그램 나와서 제가 그때 그 세 명의 글씨를 보여주면서 이 중에 범죄자를 이 중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해서 제가 그 중에 하나는 그 연쇄살인범의 글씨고 하나는 일반 잡범의 글씨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맞추셨어요. 예, 그 잡범의 글씨가 신창원 씨 글씨였고 연쇄살인범 글씨가 김대두의 글씨였습니다.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 글씨들을. 근데 야, 약간 소름 돋네. 예, 실제로 이건 또 이분이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런 거 팝니다. 이베이에서. 아니 뭐라고 검색을 하시면 마피아 치면 나옵니다. 예, 뭐 마피아 뭐 핸드라이팅 또는 뭐 마피아 핸드라이팅. 뭐 사인드 뭐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야. 예. 글씨가 뇌의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렐름 프라이어라는 독일 학자가 한 얘기인데 글씨를 쓸 때 뇌가 주는 메시지가 손을 통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적 학자들은 뇌에 의한 거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입에 물고 쓰거나 발가락 연필을 끼거나 이래서 글씨를 쓰는데 특징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글씨는 뇌의 흔적인 거죠. 실제로 글씨를 쓰면 뇌의 어느 부분이 계속 자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로선이 긴 건 인내력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인내심이 긴 사람들의 글씨를 모아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어느 날 비로소 큰 숲을 이루게 될 묘목들,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갓 태어난 어린 새들. 어느 날 비로소 큰 숲을 네, 네, 썼습니다만. 썼습니다. 예. 원래 그 서명을 봐야 되니까. 아, 서명이요? 서명을 아, 서명이요? 써주시면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글씨 분석에서 서명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예, 저의 서명입니다. 요 이제 폐기할 때는 웃음 표시가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명할 때는 이렇게 그냥 정말 사인도 가식적이네요. 예, 항상 이제 웃음 표시를. 글씨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적은 뭐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예, 예. 뭐 어떻게 우선 유재석 씨 글씨를 네네네. 보면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쭉 길게 가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큰 인물이 되는 분들이 이런 글씨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각보다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성격이 급하신 게 드러나고요. 저 성격이 급해요. 예, 인내심도 강하고 하면서 또 성격은 또 아, 제 급하시고 성격 급합니다. 그리고 세로선이 긴 특징이 있는데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일을 잘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음자의 마지막을 굳게 닫는데 그걸 보면 절약을 한다. 정말 절약하는 게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재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조셉의 사인은 어떻습니까? 피랍이 강하세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강한 거죠. 예. 그리고 이 각이 좀 더 있다 그럴까요? 약간 고집이 좀 세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 부딪힐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그 부딪힘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 아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아, 날 닮았다. 그 무슨 질문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 당연히 내 아들이지. 이게 뭐예요, 질문이? 주체성 약간 떨어지면서 이러면 예술가 같은 감성이 있다. 감성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글 쓰는 거 되게 글 쓰는 거 감성적인 글 좋아하거든요, 쓰는 거 글 쓰는 좋아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글씨체를 모방을 하면 그 사람처럼 바뀔 수 있는 거죠. 서예라는 게 우리가 뭐 인격 수양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글씨 연습을 해서 내면을 바꾼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데 서예를 하면 어떻게 학생이 바뀌는지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외국에, 그러니까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도 20세기 초반부터 꽤 많은 연구를 했는데 알코올 중독에 걸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 글씨체를 바꿔서 치료도 했고요. 아, 그래요? 거의 바뀐다고 다 그래요. 인내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냥 연필, 그냥 볼펜 이런 걸 가지고 이면지에 쓰면 한 달에 500원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3시간씩 글씨 연습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신기하게 바뀐다. 나도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손글씨가 사라지면서 그게 사라지고 있는 게 안타깝죠.